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중국이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PPI와 중국산 수입 물가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와 완전히 커플링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중국산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고로 PPI가 상승하면은 중국 PPI가 상승하면 미국 CPI가 상승을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즉 CPI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결국 이번에 도래한다는 경제 위기는 중국과의 관계에 해법이 있지 않나. 지금과 같은 식으로 중국이랑 무역 전쟁의 일환인 관세 전쟁을 하고 중국을 고립시켜서 경제가 무너진다면 미국도 답이 없다. 한마디로 다 죽는다. 제가 상승론자로서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근거 중 가장 믿는 구석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최근에 상승론이 힘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 3가지를 짚어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중국발이었죠. 하나는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완화라는 관계 개선의 청신호와, 또 하나는 중국 대내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중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미중 관계 개선의 청신호와 관련된 보고서를 링크로 걸어드렸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G2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극복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뭐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랑 마찬가지죠. 그때 바로 구원투수로 중국이 나섰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위기도 중국의 등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G2라고 불리는 패권전쟁으로 인해서 대단히 차가워졌던, 그래서 제2의 냉전이라 불렸던 두 나라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로 G20 정상회의 11월 15일에서 11월 16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죠. 그런데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리 소재 고급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3시간가량 독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북핵 문제와 러시아 전쟁에 관해서는 아주 소통이 잘 됐다라고 하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정도로만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정말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운을 띄우는 정도의 자리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독대를 한 거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의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이든과 시진핑이 처음 만난 건 아니죠. 과거 오바마 시절에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시진핑은 부주석으로서 2011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함께 만나서 중국 쓰촨성 청두의 고대 수리시설인 두장엔을 참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재미로 가져온 건데 바이든의 리즈 시절 모습입니다. 이건 2001년 그 당시에 1인자인 장쩌민 주석과 함께한 사진이고요. 정말 멋진 외모의 바이든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독대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 시절의 미중 관계에서 변하려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시절의 관계라면 무역 전쟁이죠. 표를 보시면 핑크색 구간이 바로 관세를 3%에서 19.3%로 올리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중국 물건이 미국에 오면은 그냥 120원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를 했던 건데 미국이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도 결국 따라 올리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관세가 미국 제품은 21.2%로 올려가지고 중국에 팔렸고 중국 제품은 19.3%를 적용해서 미국에서 팔린 거죠. 미국에서 다른 국가의 수입품은 보통 3%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품도 과거에는 3% 수준이었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 때 중국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매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의 변화가 임박했다. G20에 이어서 그 뒤를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었죠. 11월 18일에서 11월 19일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통상 문제를 논의하였다라고 합니다. 미중 관계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라든지 혹은 미국의 기술적인 패권을 받기 위해서 첨단 기술에 한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죠. 이런 회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툭툭 던지는 건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심각한 사안 말고도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처음에는 가볍게 우크라 전쟁 문제와 기후 식량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런 것처럼 좀 더 거시적이고 그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해서 대화를 툰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던질 수 있는 본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관세 문제가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대중국 관세 문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이 관세 문제만 해결돼도 상당히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대만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두 나라 모두 중국이나 미국 두 나라 모두가 당면한 문제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앞으로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 화합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의 주식 계좌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엇갈려 있는 것도 많지만 대조적으로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도 있죠.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시진핑의 경우 산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거죠. 두 분 다 내부적으로 입지의 문제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도 있죠. 바이든은 미국 내에서 고물가 여파에 따른 경기 경착륙의 우려가 현재 가장 큰 고민이고 2년 후 민주당의 재집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죠. 결국 빨리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의 경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통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더해져서 그로 인한 시장의 침체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G2 국가가 서로 갖고 있는 갈등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죠.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당장 직면한 갈등 요인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묻습니다. 자, 맨날 물 백신 쓰니까 그게 드냐? 한번 mRNA 백신 써볼려? 저는 미국이 선택한 이 접근법 매우 바람직하다. 백신을 통해서 중국은 코로나빨 도시 봉쇄를 전면 해제한다. 그리고 산업이 재개된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기존 3%대로 낮춘다. 중국도 기존 6%대로 낮춘다. 그러면 인플레가 손쉽게 잡히는 동시에 기업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